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엉클준이 오늘 갑자기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그런 어떻게 보면 피해 중에 하나인 예, 지방 대학의 몰락에 따른 예, 몰락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그런 보다는 지금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신입생도 받기 힘들어지고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 통폐합도 되고 아예 사라지는 대학교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대학이라는 게 한번 생겨서 오래 역사를 가지게 되면 지방 대학이라도 그게 거기에 이제 졸업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졸업생들의 모교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같은 걸 떼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 거예요. 물론 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런 졸업생들에 대한 그런 향후 아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이렇게 담당 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그맣게 대학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좀 그걸 관리해주는 뭔가 단체를 남기고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그런 대학 정도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마지막 아, 공부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보냈던 곳의 그런 추억이라든지 그런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졸업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충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런 와중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저녁 꿈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꿈이 제목은 예, 제가 꿈의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My Technical College예요. 그 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공하고 싶은 나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실력자가 아닌 나름 그냥 자기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한 시골 그 소년이 대학교를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가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하늘을 날고 싶은 비행기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그런 공학도였어요. 기계공학 뭐 이런 전공하고 싶은 기계공학, 로봇 또는 정확하게 그 꿈속에서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그런 어쨌든 비행기의 꿈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는데 대학교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가려면 상위 아무리 지방 대학이라도 상위 30% 안에는 들어야 돼요. 지방 전문대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들어갈 때보다 더 전 한 5년 3년 전 우리 선배 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 선배들의 그런 시대에는 정말 한 반이 고등학교 한 반이 50명씩 그게 뭐 10클래스 뭐 시골에도 그랬어요. 시골에도
그렇게 학생들이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대학교 가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위 30% 안에 들어야지 대학교를 갈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에는 80% 솔직히 성적이 크게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그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과에 넣어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대학교도 많아지고 반면에 그 입학할 학생들이 작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중에서 그런 학생들을 유치를 못한 대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재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학교들이 정말 사라져야만 할 대학교일까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학생들이 늘어나면 그런 대학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다시 그 제 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 학생이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대학교 가기가 힘든 거예요. 대학교 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방의 어느 전문대학, 조그만 전문대학에 예, 농기계공학과를 간 거예요. 농기계공학과. 사실 농기계공학과는 아니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그때는 의공학과 비슷한 건데 수족 있잖아요. 손발 잘리고 이런 아니면 그 병원에서 이렇게 아, 쓰이는 그런 공학 배우는 쪽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 절단 환자들 뭐 아니면 어, 기형 환자들을 교정해주는 그런 아, 요즘에 치공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의 의수 같은 거 만들어주는 그런 과였던 것 같아요. 꿈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를 어쨌든 자기는 공대를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비슷한 지방의 어떤 대학을 조그만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의공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의수 같은 거 만드는 의족 같은 거 만드는. 예. 근데 이 친구는 꿈이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뚝딱뚝딱뚝딱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수 만들고 의족 만드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휠체어 뭐 고치고 하는 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 이런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에 하, 수업 시간 수업도 땡땡이 치면서 하늘 바라보고 막 아, 모형 그런 비행기 같은 걸 막 날리면서 되게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드디어 나름 또 하늘을 알고 싶어가지고 막 장치를 막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 뭐죠? 헬리콥터 말고 그, 그 프로펠러 막 돌려가지고 음, 4개 헬리콥 4개 프로펠러 돌려서 막 띄우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모형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의공학과를 가서 의수라든지 이런 휠체어 이런 기계를 장치를 고치는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도 자기 나름대로 꿈을 막 키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뭐 하늘 날 수 있는 모형 비행기도 만들고 그 뭐죠 그거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 돌리는 뜨는 비행기 있잖아요. 조종하는 거 요즘 하는 거. 그 이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 안 나지? 요즘에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엄청 감퇴된 것 같아요. 먼저 그 하늘 나르는 프로펠러 펠러
네 개 뭐 이렇게 달린 비행체, 사람 없이, 예, 사, 그 뭐죠, 그 드론, 맞다, 드론, 예, 드론, 이 친구는 막, 그러니까 89년도, 90년도 그때쯤에 프로펠러를 여러 개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예, 모터를 돌려가지고 막 자기 뭐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돌 같은 거 얹어가지고 띄워보기도 하고, 예, 끝내는 자기가 막, 아,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그 드론 비슷한 걸, 예, 그 시절에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험하다가 엄청 높이 막 날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 꿈속에서 그래. 건물을 막, 그 학교 건물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늘을 막 날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서 와 막 놀래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잘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 나르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갑자기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가 쾅 땅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고 까매진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폭탄 터지는, 건물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철모 쓰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통이 된 거예요. 꿈이니까 이렇게 전환이 빠른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예, 자기가 막 살아야 되는데, 예, 자기는 이상하게 그 하늘을 날고 난 다음부터 이 건물을 막 기어 오를 수 있으면서 이런, 어, 되게 특이한 능력을 가진 그게 된 거예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뛰어내려도 어, 안 다치는 그런 뭐 스파이더맨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르면서 갑자기 그렇게 능력이, 스파이더맨 같은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빵빵 터지는 포화와 그런 군인들이 막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우리 고향에 그 비행기 타고 멀리 날아왔잖아. 우리 고향에 내가 다니던 나의 그, 테크니컬 칼리지, 마이 테크니컬 칼리지, 나의 그 고향에 내가 비록 공부를 별로 못해가지고 지방대학 들어갔지만 거기서 친구들이 있었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손이 불편한 친구도 있었고, 아,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름 그 과에 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했던 그런, 때를 생각하니까 다시 그 학교, 그 조그만 그 지방의 그, 전문대학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가서 친구 만나고, 어떻게 또 그, 전쟁통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엄청나게, 에, 그리워지고, 다시 찾아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날리고 막 이렇게, 에, 높이 날아갔고,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 떨어졌지만 돌아보니까 그, 고향에 그 자기가 들어갔던, 마이, 에, 테크니컬 컬리지, 그 의수 만드는, 의족 만드는, 의공학과로 다시,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 시련의 그 전쟁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서로 막 정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산을 넘고 건물을 넘고 피해서 적들을 피해서 총알을 막 쏘는 거 피하고 스파이더맨처럼 줄도 막 잡고 다시 그 어려운 그 장애물 같은 그런 지형들을 다 극복하고, 어, 자기가 공부했었던 그 지방의 시골에, 조그만 그냥 전문대학 건물
조그맣게 있는 그 건물 그 너머에 산 근처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앞쪽에 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그 길이 나 있는 쪽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예. 그 주위에는 또 군인들이 깔려 있는데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갔어. 그 이제 앞에 걸어가는 길 조그맣게 나 있는 그 길 그걸 따라서 갔는데 이제 약간 그 시골의 그 외진데 논밭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시골의 읍내 에, 근처도 있고 그리고 그 학교 건물은 조금 떨어져 있고 읍내에서 떨어져 있는데 한 3층 정도 건물에 에, 학교 그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예. 땡땡 전문대학교 이렇게 땡땡 기술 전문대학교. 예. 그래서 마이 컬리지 예, 예, 마이 테크니컬 컬리지라는 그런 영어 어, 이름은 그냥 제가 진 거고요. 예, 어쨌든 땡땡 전문대학교 이렇게 적혀 있던 그 어, 건물의 그 문에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3층인가 2층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강의실이 있는 거예요. 예, 딱 들어갔는데 강의실이 큰 강의실이 아니고 교수님 계시고 학생들 이렇게 있는 조그만 강의실인데 예, 여학생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 꿈속에서는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말은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음, 그 식사를 학생들하고 또 그 직원들하고 그 식사를 하나 봐요. 딱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음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여자애는 자기 손이 없어요. 그래서 의수를 차고 있는데 좀 떠줘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제가 떠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조금 흘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쌍둥이 또 여자애가 오는 거예요.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수님이 딱 있으면서 경진이 왔어? 이제 준 아저씨니까요. 경진이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먹고 우리 또 공부하자. 그러면서 그 순두부찌개 비슷한 거였어요. 순두부찌개 계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밥에 이렇게 얹어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꿈이 마무리가 됐어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희한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고향에 대학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밀양대학교인데요. 제가 밀양이 고향인데 사실 밀양대학교는 역사가 상당히 깊었었어요. 제가 몰랐는데 밀양대학교 보면 1923년도니까 1950년도에 6.25가 났잖아요. 23년도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밀양대학교예요. 사실 뭐 최근에 만들어진 지방대학도 있지만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또 밀양대학교도 있거든요. 밀양대학교 같은 역사가 아주 깊은 오래된 50년도 넘어가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대학교도 지방에는 많이 있답니다. 그런 대학교들이 요즘 학생들을 맞이하는 게 어려워서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막 폐교하고 통합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제가 꿈에서 그런 마이 테크니컬 컬리지라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밀양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밀양 출신인데 대학교는 마산에서 나왔어요. 마산의 경남대학교라고. 경남대학교도 밀양대학교만큼 또 역사가 깊은 대학교예요. 어쨌든 이 밀양대학교는 우리 누나가 또 나왔던 대학교예요.
그리고 밀양대학교 옆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밀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바로 옆에 밀양대학교였는데 최근에 좀 더 먼데 캠퍼스를 좀 넓은 데로 옮겼나 봐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90년대 94년도였는데 94 제가 94학번인데 우리 누나가 나보다 한 살 많아서 93학번인데 그때 이 대학교가 원래는 전문대학교에서 산업대학교로 93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으로 바뀐 거죠. 2년제 대학에서 그래서 그 전에 2년제일 때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그렇게 죄송하지만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부산, 대구, 마산, 또 더 잘하는 친구들은 경기도, 서울 이쪽으로 와서 좀 더 그 좋은 국립대학이나 아니면 인서울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93년도, 94년도에. 근데 나머지 학교에서 이제 중간 좀 어정쩡하게 공부하면 중간 아래쪽에 완전 꼴찌는 또 대학교 못 갔어요. 그때는 예, 우리 때도 한 30% 안에 들어야지 그래도 4년제 정규대학은 갈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전문대까지 우리 선배들은 전문대학 들어가려고 해도 30% 안에 들어야 했고 우리 선배 한 5년 전도 선배들은 더 인구가 더 많았죠. 예, 지금 한 50대 초반? 저는 이제 40대 말이니까 3년에서 5년 전 선배들은 저희들보다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그때 또 그때 또 대학교 가려는 사람들도 많았고 90년 학번 뭐 이때 88년도, 92년도 이런 정도 학번들이 되게 인구도 많았고 그 학구열도 되게 높았고 학력고사 시절이었잖아요. 본고사 학력고사 시절 엄청나게 학구열도 높았고 그때 뭐 고속 성장 시대, 최고속 성장 시대에 그런 부모님과 학생 입장이었을 때 그런 나이대죠. 그리고 엉클준 같은 경우에는 X세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IMF를 직격으로 맞은 그런 세대이죠. 그때 어쨌든 그 산업대 되기 전에 2년째, 3년째 이때 그 밀양에서는 농잠 밀양 공립 농잠 학교로 인가를 받았네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어르신들이 농잠 전문대학 농잠 전문대학 그 농잠 전문대학에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뭐 공부 되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다 이렇게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 30% 대학교 확실히 가려고 열심히 했던 애들, 중간에서 나름 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또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어쨌든 보면 이제 이 전문대학, 지방 전문대학을 간 거죠. 사실 뭐 평가는 더 낮았어요. 전문대학일 때 평가는 어떻냐면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 4년제 대학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 애들, 자기 그 학업 능력으로는 그런 애들이 전문대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뭐 대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돌대가리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냥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 또 그때는 또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니까 초고도 성장 사회에서 그런 평가하는 걸 그리고 대학 서열화하는 걸 자연스럽게 여겼던 시절이기 때문에 요즘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밀양 농잠 전문대학교, 밀양 농잠 전문대학교는 대학교 중에서도 전문대학교 중에서도 최고 아래에
그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전문 대학이었어요. 예. 잘 나가는 공업 전문 대학도 아니고 농업 전문 대학이에요. 농잠은 이거 번데기 키워가지고 씨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 전문 대학이에요. 예. 사실 섬유 쪽에서 아주 비단, 명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씨를 뽑아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농업 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그 공업화 고도성장 시절에서는 농업 쪽이 인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밀양 농잠 전문대학이 있는데 그냥 어른들은 그냥 잠사 전문대학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농잠 전문대학 밀양이라는 이름도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밀양이 원래 밀양 바깥 그 양반의 그 본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밀양에 밀양 전문대학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떻게 속으로는 좀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밀양대학교가 천대를 좀 받았어요. 사실 저 같은 이제 밀양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밀양 그 전문대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밀양고등학교에서 그냥 꼴찌 하던 애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데였어요. 왜냐하면 저 고등학교가 좀 그래도 밀양에서는 이름이 있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 시험 쳐서 이제 중학교에서 상위 한 뭐 30% 안에 드는 친구들만 갈 수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자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 안 하고 내신 성적 관리 안 하고 그 수능도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수능도 그냥 망쳤던 그런 친구들이 에이씨 뭐 먼데 가면 뭐하냐 인생 뭐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가는 그런 대학교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안 가고 싶은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밀양에서 공부할 때도 나는 최소한 이 밀양은 떠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밀양에는 대학교가 없어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 뭐 진주교대 무슨 또 대학교 엄청 많잖아요. 한 세네 개는 될 거예요. 근데 그 진주에 비해서 밀양은 대학교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밀양 산업대. 그나마 또 우리 전 세대 93학년도에 그나마 산업대로 성격이 돼서 산업대였지 그 전에는 그냥 전문대학이었어요. 농잠 전문대학이었어요. 진짜 밀양 그 시민들은 엄청나게 이 수준을 떨쳐내고 싶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위상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진짜 밀양대학교 4년제 대학 돼야 된다는 생각도 가졌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밀양 잠전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생각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그 꿈을 딱 꿨어요. 그 마이 테크니컬 컬리지라는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갑자기 밀양대학교 저 고향에 있는 밀양대학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나도 여기 졸업했던 우리 누나는 여기 조경학과 밀양산업대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런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면서 또 요즘 그 대학교 그 지방대학 없어지는 그런 상황,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이 대학 학생 수 감소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그런 국력이 약화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밀양대학교가 궁금해졌어요. 정말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잠전 절대로 가지 마라 어르신들이 잠전 그 따라지 대학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그런 대학교 수준이었는지, 물론 이미 저는 이제 그 뒤에 그 90년대 중후반 뒤에 밀양 산업대로 바뀌면서 또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로 바뀐 그 과정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밀양 그 농잠 전문 대학의 그런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르신들이 느꼈었던 그 전문대학 지방 전문대학 수준에서 봤던 그 수준은 에, 수준에서 밀양대학교를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립에다가 지방에 또 어느 정도 역사가 100년이나 지금 올해 100년이네요. 192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해 100년이나 되는 이런 역사가 아주 깊은 100년이나 되는 대학교가 서울에도 몇 개 없지 않나요? 아주 역사가 깊은 대학교입니다. 밀양대학교 오늘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밀양대학교를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엉클 준 스택 앤 아트 TV에 어울리는 주제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 my technical college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떠올랐던 대학이 이 밀양대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밀양대학교 1923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무려 100년 전입니다. 서울대학교 100년 됐나요? 안 됐죠. 부산대 경북대 100년 됐나요?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아주 지방에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밀양 공립 농잠대학교 3년제를 모태로 원래는 3년제로 출발했나 보네요. 국립대학입니다. 이 국립대학이라는 걸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국가가 세운 대학이라는 거죠. 2006년도부터 부산대학교에 통합돼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밀양대학교는 부산대학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통합이 된 이유는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지방 학생들의 소멸에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 대학교 갈 만한 그런 학생들이 없어요. 밀양대학교 국립이기 때문에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다니는 것도 쌀 텐데 학생들을 유치하기가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부산대학교라는 지방의 거점 대학이죠. 부산대, 경북대, 또 경상대 이런 지방 거점 대학으로 또 통합이 돼서 밀양 캠퍼스로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뭐 그나마 또 국립대학이라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국립대학 아니고 만약에 사립대학이었으면 기존의 인식도 안 좋고 학생들 더 줄고 그러면 아예 그냥 없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년 역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방에. 요즘 정말 학력 인구 감소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력의 소실, 미래 차세대 국력의 소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또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흐름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주요 연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1923년 11월 7일 밀양 공립 농잠학교 3년제 설립인가. 거의 지금 100년이 된 그런 대학교입니다. 개교를 그 다음에 1924년도 5월 6일 개교를 하고 46년도 공립 농림중학교 6년제 6학년제로 학칙을 개명을 했네요. 이때는 중고등학교 이렇게 6년제를 했나봐요. 3년제로 변경 이제 고등학교로 바뀌었던 게 1950년 6월 20일 6.25가 터지기 바로 한 달 정도 전에 고등학교로 또 바뀌었네요. 그리고 상업고등학교를 인가를 받았고 또 병설중학교 밀양농잠 고등학교 병설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때는 대학교라는 게 시골의 지방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예. 1950년대 거의 전쟁 바로 6.25 전쟁 다음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가 다였어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보통 시골에서는 또 중학교 가기도 힘들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 중학교 가면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못 갈 시절이에요. 나름 현재의 그 대학교 교육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 중학교는.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또 서름도 이렇게 있는 우리 아버님이 1946년생인데 어쨌든 중학교를 갈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1950년대 후반 그런 그때 밀양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세웠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국립으로 이렇게 밀양의 그런 농업 지역이라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래서 밀양에 또 산업도 키우기 위해서 잠사 그 번데기를 그 씨를 뽑아내 가지고 명주나 비단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천을 만드는 씨를 만드는 기술 학교였던 거죠. 농장 고등학교를 50년대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때 50년대 6.25 때는 천 쪼가리가 있는 것만 해도 그거는 하이 패션이었어요. 진짜. 예. 그때는 그 마 같은 거 이렇게 뽕 맞나요? 그 마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마로 해가 천을 만들었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흰색 그런 마로 만든 천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좀 돈이 있어야지 번데기에 실 뽑아가지고 명주 비단 이런 거 했었던 거지. 1950년대는 정말 하이테크였어요. 요즘 말하는 그 밀양에 유명한 또 향토 그 공장 향토 그 사업체가 있어요. 밀양 화이바라고. 예. 요즘에는 또 밀양 쪽에 나노 어, 나노 섬유인가 하여튼 되게 그 나노 연구소가 또 밀양 쪽에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좀 비슷한 수준의 1950년대의 그런 농장 잠사 그 번데기 실 제조하는 기술 최고 1950년대 최고 하이테크 기술을 어떻게 보면 나름 그 시골이라는 그 지역과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죠. 나름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50년대 그 공무원들이 탁상 공무만 한 게 아니에요. 나름 또 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 이런 산업을 또 연결을 한 거예요. 예. 인정이 엉클준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전쟁 바로 직전이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1950년대 우리 할아버지 그런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또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살기 위한 대한민국도 발전시키기 위한 차세대를 길러내기 위한 애기도 많이 낳으시고 베이비붐으로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50년대 전후 세대 애기도 많이 낳으시고 전쟁 극복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할아버지 세대잖아요. 또 그 베이비부머 세대 아버지 세대 40년대 후반 50년대 얘네 엄마 세대들이 또 애기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또 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점점점 이렇게 산하 제한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정책이었죠. 어쨌든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너무 개입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기 낳고 사랑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간섭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예, 국가에서 뭐 이렇게 정관 수술도 막 해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예비군 훈련도 빼주면서 예. 요즘으로 치면 뭐 예, 너무 깊숙하게 또 이렇게 개인 그런 부부 생활에 개입할 할 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그 캠페인 같은 거 하면서 그 전에는 뭐 방공 캠페인이 많이 했었죠. 뭐 공산당 때려잡자 그런 방공 캠페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 80년대에는 애기 덜 낳자는 그런 캠페인 많이 하고, 그 전에는 또 쥐잡자는 그런 캠페인 많이 하고, 또 그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하고, 되게 캠페인을 그때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국가적으로 예, 예,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었던 때가 전후에 어떻게 보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또 그 고속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면 설립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전문대학이 또 2년제 전문대학이 또 개편이 됐네요. 밀양 농점 전문대학 2년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농장에서 농업 토목 농가정과 우리 토목과 농업만 빼면 토목과 가정과 우리 대학교 일반 대학교에 있는 그런 과잖아요. 토목과 가정과 남자 대표적인 학과 토목공학과, 여자 대표적인 학과 가정관리학과 뭐 이런 거잖아요. 나름 또 농점 전문학교에서 나름 또 1975년도 좀 이렇게 그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군사 정권의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나름 또 그 풀뿌리 또 민주주의의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대학 교육의 그런 도전은 또 이때 75년도에 또 일어났네요. 비로소 이제 농잠이라는 이 이름을 떼고 밀양 전문대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네요. 밀양 전문대학교 농업토목과 농가정학과 추가 신설이 됐네요. 입학 정원 200명으로 늘었어요. 그 전에는 80명 이렇게 됐는데, 야, 200명을 시골에서 지방대학교에서 과 몇 개로 가지고 200명을 뽑을 수가 있었네요. 75년도에는. 75년도에는 우리 친구들이 제가 75년생들이거든요. 제가 빠른 76, 빠른 76이고,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에 이제 밀양 농잠 전문대학교에서 이름이 농잠이 빠질 수 있는 밀양 전문대학교로 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추가가 됐고, 야, 몇 개 안 되는 4개 학과에서 200명을 뽑을 수 있었네요. 한 학과에 50명씩 뽑을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학급 1학급이네. 그러니까 4개 학과에서 20명이니까 한 학과에서 50명씩 뽑을 수 있는, 지방의 그런 전문대학교에서 한 학과에 50명씩 뽑을 수 있는 75년도에 대단한 그런 학생 수였어요. 75년도에 어렵다 했는데도 와, 이 75년도에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나갔었던 시절이었겠네요. 30살 초반에 아버지, 나름 아버지도 밀양에서 또 이렇게 그때 당시 제일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그 비닐하우스 그거 해가지고 한겨울에도 이렇게 여름에 나는 고추라든지 딸기 같은 거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또 농업 쪽에서는 엄청나게 진보된 그런 농업을 하고 계셨어요. 나름대로 75년도에 아버지가 제일 젊고
왕성했었을 때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밀양 전문대학교의 그런 어떻게 보면 농잠을 뗀 그런 틀을 갖추었던 때네요. 75년도. 야, 70년도가 되게 보면 군사 정권 시대였잖아요. 박정희. 그랬을 때인데 또 75년도가 경부선 뚫고 또 중공업 키울 때였어요. 엄청나게 또 70년대 중반 정치적인 격변기였고 민주주의가 그 군사 정권에 의해서 좀 발아래 굴복해 했었을 때였죠. 예, 예, 하지만 그런 뿌리는 살아 있었죠.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76년도 제가 태어났던 해에 대통령령으로 국립으로 이관됐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좀 사립이었나 봐요. 설립인가를 사립이었구나. 사립이었는데 대통령령으로 1976년도에 국립으로 이관이 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관이 될 수가 있었을까? 사립에서 국립으로 이관. 지방에서 괜찮게 그래도 학교 꾸리고 지방에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구나.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이렇게 흡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76년도에 또 이렇게 국립으로 이관이 됐네요. 밀양농잠전문대학교 2년제로 개편. 또 240명, 40명 더 늘었네. 야, 70년대 와 계속 늘어나던 시대네요. 와, 요즘에는 진짜 없어서 지금 정원을 못 채워서 난리인데 지금 79년도에 240명 됐어요. 농업 경영학과, 농업만 떼면 경영학과예요, 그냥. 사실 뭐 농업이 꼭 붙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때 70년대, 80년대 농업 별로 인기 없었어요. 공업 또는 뭐 서비스업 이쪽으로 제조업 이쪽으로 인기가 있었지. 농업이 붙어가지고 살짝 그냥 인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경영학과예요. 나름 경영학과. 농업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사장하면 되죠. 나름 시골에서는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전문 대학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런 고도 성장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토끼 같은 격인 거죠. 밀양대학교는 제가 밀양에서 태어났으니까 집토끼 같은 경우에는 좀 우습게 봤던 거죠. 요즘 밀양에도 나름대로 또 나노 그런 연구소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한국 하이바라고 되게 유명한 또 섬유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전에는 농잠 하이바니까 섬유니까 비슷한 계열이네요. 번데기 키워서 하는 농잠 전문 학교도 있었고요. 나름 그래도 시골이지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을 붙잡고 가려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농사만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그런 개념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농한기 때 공업 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농번기 때는 이렇게 모내기 하고 또 추수하고 겨울 때 가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그 밀양 공무원들 그냥 놀지 않았어요. 이런 지방의 이런 그런 정책들이 밑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초고도 성장이 되었고 수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네요. 황교준 갑자기 오늘 밀양대학교 너무 진면목을 보는 것 같은데요. 국뽕 아닙니다. 국뽕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그 밀양
밀양 잠사 전문 대학교를 생각하고 현재 밀양 대학교를 생각했을 때 이런 제 감에 그 꿈에 이어서 이렇게 그 감에 젖는 겁니다. 예. 고향에 대한 또 그리움도 있고 예. 현재 엉클주는 예, 서울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조금은 그립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고향에 아직 내려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이 또 예, 서울에 있으니까요. 예. 엉클준 예,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썰도 풀고 예, 기술적인 부분 제가 또 알려줄 수 있는 부분 또 알려주고 예, 게임도 또 좋아하니까 게임도 이야기하면서 일단 꿈이 제가 이제 현재 삶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예, 어쨌든 고향이다 보니까 또 이런 예, 밤에 꾸는 꿈을 계기로 마이 테크니컬 칼리지 나의 예, 기술 전문 학교라는 그런 예, 제목의 그런 밤에 자다가 꾼 꿈을 계기로 이렇게 제 고향 밀양대학교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예, 설이 길긴 한데요. 제 스타일입니다. 예, 예. 제 스타일입니다. 예. 예, 농업경영학과 개설됐어요. 인문계, 예. 지방 기술 전문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라는 또 이게 인문계의 꽃 경영학과를 또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네요. 80년대 밀양산업대학교가 갑자기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 밀양 농잠전문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4년제 대학으로 바뀔 수 있는 또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70년대 지나고 80년대 여전히 군사 정권 시절이었죠. 82년도 농업과 개설 총 8개 학과, 4개 학과에서 8개 학과로 늘어나면서 입학 정원도 500명, 와, 2배로 늘어났네요. 축산과 개설, 와, 축산과가 개설이 됐네요. 그래서 축산과는 어떻게 보면 생물 쪽이잖아요. 생명 쪽이잖아요. 점점 이제 기술 쪽, 기술, 공업 쪽에서 경영 쪽, 인문계로 또 이렇게 과를 펼치고 축산과에서 생명, 축산과에서 조금 더 생명 쪽으로 더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축산의과대학도 또 관련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의과대학 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산대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길게 봤을 때는 의과대학까지 또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만약에 밀양대학교가 정말 계속 잘 되었다면 종합대학이 되고 거기다가 의과대학까지 붙었으면 또 모를 거예요. 지방에 또 거점대학,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같은 그런 거점대학이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부산대학교와 통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과, 이 제사과는 뭐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가 아니고 실사자, 제자는 만들 제자잖아요. 실을 만드는 여기 농잠 전문대학교의 그런 기술을 여기 제사과에서 개성을 받은 거죠. 제사과가 견섬유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섬유학과 많잖아요. 일반 그 종합대학에 섬유학과 많잖아요. 패션 쪽하고 연결이 돼서 상당히 요즘에 하이테크 과예요. 섬유학과 쪽이. 그걸 84년도에 이뤄냈네요. 총 9개 학과에 506명. 79년도보다 2배가 늘어났네요. 506명. 시골의 그 조그만 전문대학에서 506명을 받을 수 있었다니 대단하네요. 원예과 조경과 개설. 우리 누나가 조경학과를 나왔거든요. 원예과 조경학과
어떻게 보면 농업 쪽에 친화적이면서 대한민국이 또 70%가 또 어, 산이잖아요. 이런 나무와 관련된, 그리고 원예과 같은 경우에는 꽃, 그리고 화단, 이런 정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학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학과들은 생활 질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학과들이에요. 자연을 또 찾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 비슷한 수준의 또 입학 조건을 또 가져가고, 또 기계과가 생겼네요. 엉클준 기계공학과 출신인데, 여기 농업만 붙었네요. 밀양이 아무래도 그 농업 위주의 그런 농업, 이 산업의 위주의 밀양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쌀, 밭농사 이런 걸 많이 져요. 또 과일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사과, 복숭아, 밤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 기계 같은 게 필요하겠죠. 예, 음, 아, 야, 그래서 기계과, 농업기계과, 공대의 꽃, 기계과, 이제 컴퓨터 공학과만 나오면 다 될 것 같은데, 환경보호학과, 어떻게 보면, 밀양은 농업, 도시이고, 또 환경의 도시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전통적으로 양반의 도시, 교육의 도시입니다. 나름 그 교육률은 높은데, 그, 어, 그 밀양의 그 농업을 위주로 한 그런 생활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어, 울산이라든지 마산, 뭐 창원, 부산, 경북, 대구 뭐 이쪽의 그런 거점 도시보다는 그렇게 공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은 안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몇몇 안 되는 농업 도시예요. 예, 상당히 특이한 도시예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4년제 대학교가 3개 이상 되는 그런 교육 도시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의 도시이고, 창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의 도시, 경북, 대구, 경북은 하이테크 도시잖아요. 근데 밀양은 어떻게 보면 그런 주위에 그런 공업 도시, 교육 도시들이 높아지면서 밀양은 쓱 꺼져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그 보면 생태 보호 구역 비슷한 그린벨트 또는 그, 어, 그 휴전선 근처에 그런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양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나름 공업적인 그런 산업은 그렇게 안 컸지만 나름 또 아름다운 도시가 됐어요. 예, 문화와 전통과 이런 농업, 이런 어,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됐어요. 예, 그건 밀양 그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겠죠. 예, 어떻게 보면 급격한 그 산업화 시대의 그런 흐름을 무조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름 농업이라는 그런 먹거리를 지켜가면서 환경도 지켜가면서 또 전통도 지켜가면서 교육도 나름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밀양대학교와 함께 밀양이 커간 겁니다. 밀양 전문대학교로 교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잠전이라는 농잠이라는 이 이름을 떼버리고 밀양 전문대학교, 명실상부 최고의 밀양에서의 최고의 전문대학교로 1991년도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큰 사건이 일어났네요. 전자 계산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대의 원투펀치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비슷한 거죠. 에, 에, 그것과 또
비슷한 수준의 또 위상을 가지는 전자계산과가 개설이 되네요. 91년도. 야, 이때부터 여기 가서 프로그래밍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스마트 팩토리에 이어서 스마트 농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생긴 겁니다. 스마트 농장, 스마트 농장에 필요한 그런 시설, 건축, 토목 다 필요하겠죠. 여기 생겼네요. 농업 토목과가 토목과와 농업 건축과 농업 건축과 건축과 농업이라는 거 떼버렸네요. 이걸 다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밀양 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커 나가기 위한 그런 학제 개편이 계속 일어났어요. 90년대까지도 계속 농업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토목과 농업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건축과 그리고 전자계산과가 또 생기고 또 농업기계과가 나중에 농업을 떼겠죠.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전문대학으로 발전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한계까지 온 거죠. 이제 우리도 4년제 대학이 되자. 그래서 93년도 밀양산업대학교로 학칙인가 및 개교가 됐습니다. 4년제 대학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밀양 내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밀양의 고등학생들이 밀양 잠전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대학교가 밀양산업대학으로 바뀌면서 부모님들이 4년제 대학으로 바뀌고 또 국립이래. 배울 거 다 배우고 국립으로 또 배울 수 있는 데야. 국립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이야. 그렇게 되면서 밀양에 실질적으로 밀양 거주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또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밀양 산업대학 또 4년제 대학 됐으니까 보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전에 전문대학교일 때는 그 잠사 전문대학교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다녔고 최고로 어떻게 보면 천대시 받던 그런 대학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다 극복해가면서 전문대학교에서 기계과도 개설하고 전자계산과도 개설하고 토목과 건축공학과 그리고 인문계 쪽에 경영학과 그리고 생명 쪽에 축산학과 이렇게 그리고 하이테크 쪽에 견섬유학과 이런 걸 개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산업대학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네요. 100년이 되어가고 있는 밀양 대학교입니다. 거의 이제 90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밀양산업대학교 학칙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아버지도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지만 밀양 잠전 시절에 전문대학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하지만 딸을 밀양산업대학교에 조경학과에 보냈습니다. 그만큼 거의 70년 사이에 아주 긴 세월이죠. 50년, 70년 사이에 밀양 전문대학교가 산업대학으로 바뀌면서 위상이 올라가게 된 거죠. 밀양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인정해주게 되는 거죠. 지방 최고 좀 심한 표현으로 딸아지 핫바리 대학이지만 전문대학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나름 또 여기 종사자들 공무원들 교직자분들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대학교가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도 바뀌고
더 발전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또 학과도 늘리고 학생 수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90년대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밀양산업대학으로 학칙인가 및 개교, 밀양 잠전 잠사 전문대학이라고 무시했던 우리 아버지도 딸을 밀양산업대학에 보낼 정도로 아주 인식이 나름 또 개선이 된 그런 밀양산업대학으로 학칙을 인가가 받았습니다. 산업대학은 어떻게 보면 정규대학 아니고 개방대학이죠. 되게 문턱이 좀 낮은 대학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쨌든 산업대학이라고 붙은 대학교는 일반 정규 4년제 대학하고는 조금 또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인터넷 지식 검색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94년도 제가 대학교 갔을 시절에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제가 기계공학과에서 재료공학도 배웠거든요. 재료공학과에는 또 무기재료공학과가 있고 유기재료공학과가 있고 금속재료 뭐 그런 재료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공학입니다. 기계공학과에서도 약간 배우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 세라믹이라든지 실리콘 이런 게 이 재료 쪽에서 연구가 되어지는 거죠. 전자계산과에서 정보통신공학과로 또 정보통신공학과가 새로 생긴 건가요? 행정학과도 생기네요. 행정학과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 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행정학과. 와, 교양과정부, 교양을 키울 수 있는 학과인가요? 이 부분은 요즘 말하면 그 전공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 1학년, 2학년 하고 난 다음에 전공을 정하는 그런 과정, 학부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대학교가 이런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양 부분도 분명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다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양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는 들어가는데 아직 딱 그 학과를 전공 학과를 못 정한 학생들에게 적당한 그런 학과 될 수 있겠죠. 교양 과정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뭐 자율 선택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과를 안정하고 들어가고 1학년이나 2학년 마치고 학과를 정하는 그런 과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일단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공학과. 와, 여기 축산과에 또 공학 개념이 들어간 거잖아요. 생물공학과. 회계정보학과. 정보통신, 전자계산, 회계정보학과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또 밀양산업대학교에서 학과를 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쪽에서 공대, 공과 쪽을 거쳐서 생명 쪽도 같이 하면서 경영과 어떻게 보면 건축, 토목, 그리고 정보 이쪽으로도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밀양산업대학교에서 밀양대학교로 또 바뀌기 위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야, 정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것처럼 교육을 백년지 대계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어떻게 보면 엉클준이 이번 기회에 밀양대학교의 과정을 보면서 뭔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100년이 된 그런 대학교네요.
농업기계학과가 기계공학과로 바뀝니다. 와. 그리고 농업경영학과가 산업경제학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와. 산업경제학과. 와. 대학원까지 또 만들어지게 되네요. 우와. 참. 그 지방에서, 시골 밀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뭔가, 아, 천지가 개벽하는, 예.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엄청나게 또 발전이 이뤄지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대학원까지 설립이 됩니다.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건축학과 등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999년 어떻게 보면 밀양대학교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4년제 정규 4년제 대학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밀양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학교 발전이 전후 일제시대 때 그때 학교 단순 그냥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교를 거쳐 산업대학교 그리고 밀양대학교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거의 지금 80년 정도가 걸렸네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20년 정도 하면서 산업대학원 학과가 계속 증설이 되었고 2006년도에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나는 졸지에 밀양대학 어떻게 보면 천대받던 밀양산업대학교 1기로 들어가서 지방 거점 대학으로 인정받는 부산 대학생이 되었네요. 밀양대학교 대단합니다. 이제 밀양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부산 대학생이 되는 거네요. 굳이 또 따지고 들은 사람들은 밀양가, 부산가. 예전에 그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밀양고등학교 다니고 또 밀성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할머니들이 물어보는 게 밀양가, 밀성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항상 그 줄을 세우는 걸 좋아했어요. 서열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그 고속성장 시대만큼의 그런 위력은 없습니다. 국민의 80%가 대학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상위 뭐 5% 10%만 가지고 살 건 아니잖아요. 국력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국력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인구가 또 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던 거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그거잖아요. 미국은 당연히 세계 첨단 기술을 주도하지만 중국의 인구 그리고 소비 시장 그 기능을 미국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밀양대학교, 부산대학교 통합이 됐지만 정말 부산대학교에 이렇게 통합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밀양대학교가 정규대학교로 이렇게 변모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콧대가 높은 부산대학교
관련자들이 밀양대학교를 편입시켜 줬을까요? 예, 사라져가는 그 지방 대학교, 절대로 가벼운 그런 행보는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주 어렵게 만들어졌을 거고요. 또 거기 대학교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지원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학생들, 나름 거기서 또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대학교 사라지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대학교 사라지게 되면 좋을 건 뭐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정말 애기 많이 낳아야 될 것 같네요. 다시 지방의 대학들에 학생들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져 나갈 때가 와야겠죠. 예. 밀양대학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리를 잘 해놨네요. 위키백과. 대한민국에는 예, 예, 아, 이런 숨은 이야기도 많이 있답니다. 잘 안 알려진 이야기. 통합되기 전 학과 및 기관. 부산대학교에 밀양대학교가 통합되기 전에 식물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바이오정보과학부, 식물환경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토목공학과, 건축학부, 신소재공학부, 조경학과, 기계공학과, 응용고분자공학과, 생명공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사회과학부, 회계정보학과, 교양과정부, 애니메이션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자율전공학부. 여기 자율전공학부 있었네. 이렇게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학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에는 식물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잠사곤충생물학과, 생물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공학과, 조경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 응용고분자공학과, 식물과학과, 행정학과, 통상경제학과, 회계정보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밀양대학교 늦었지만 밀양대학교 명칭 변경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와 함께 또 더욱더 밀양의 또 그런 아름다움을,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많이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엉클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사진 한번 볼까요? 생명자원과학 대학. 어엿한 정말 밀양 대학교이네요. 건물도 아름답습니다. 청정실험동물센터. 아주 종합 4년제 대학으로의 그런
발돋움을 한 밀양산업대학입니다. 예, 부산대학교와 통합을 축하드리고요. 예, 지방대학에 문 닫는 거 실례요. 예. 이렇게 노력한 그 노력들이 예, 사라져 버린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생명자원과학대학 아주 훌륭하신 그런 교수님 분들과 교직원들이 이렇게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대학교를 가꿔냈습니다. 예.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문 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 인프라들 계속 가지고 가면서 또 잘 운영을 하셔서 교육의 기회를 많이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름답습니다. 부산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한번 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그리고 밀양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제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들어가기가 옛날만큼 쉽지는 않겠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립 밀양대학이라서 이렇게 가능했던 건가요?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래도 통합 폐합 통합 케이스인가요? 밀양 정확하게 내막은 저도 잘 몰라요. 그래도 부산대학교의 밀양 캠퍼스,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만약에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의 위상이 거점 대학교 부산대학과 많이 차이가 없다면 밀양대학교에게 나쁠 건 없겠네요. 하지만 또 다른 또 꿈이 있다면 밀양대학교가 또 밀양의 또 거점 대학이 되기 위한 그런 꿈이 있다면 지금은 좀 도움을 받겠지만 또 밀양대학교로서 또 이름을 떨치고 싶은 그런 비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밀양대학교 살펴봤습니다. 밀양 삼랑진로 1268-50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였습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 여기 뭐야? 폐교 이후 부산대가 되어버린 최악이었던 대학교. 밀양이 부른다. 햇살문화 캠퍼스 밀양대학교. 황태TV 이 아저씨도 대학교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최악이었지만 나름 이렇게 연역 흐름을 봤을 땐 솔직히 밀양대학교가 처음은 미약했어요. 하지만 밀양산업대 밀양잠사전문대학교에서 밀양산업대 밀양대학교를 거치면서 100년 동안 이분들의 교육의 열정, 가르침, 그 지역 커뮤니티의 그런 노력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100년 된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밀양대학교 무시 못합니다. 부산대학이라고 밀양대학 무시 못합니다. 그 노력한 과정을 보시면 최악이라고 딱 그냥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악이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밀양의 발전에 또 밀양 산업대의 발전도 함께 있지 않았나. 밀양이 부른다. 햇살 문화 캠퍼스 밀양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요거만 한번 볼까요? 황태 TV. 원본은 직접 가셔서 안녕하세요, 황PD입니다. 보시면 될것 오늘 같아요. 알아볼 대학교는 아마 대한민국 대학 중 가장 유명한 대학교일 겁니다. 학교 이름만 놓고 보면 서울대 다음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시원한 바닷가가 생각나는 국립대학인데 위치는 경상남도 밀양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이온학 캠퍼스이기도 한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황태TV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입니다. 부산대학교 캠퍼스는 장정 캠퍼스, 양산 캠퍼스, 밀양 캠퍼스 세 곳에 각각의 단과대학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밀양 캠퍼스는 스토리가 많은 대학입니다.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는 1923년 3년제 밀양공립농잠학교로 개교합니다. 이후 1975년 2년제 밀양농잠전문학교로 교명이 바뀌고 1976년 국립대학교가 되었으며 1979년 밀양농잠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가 계속해서 여러 학과를 신설하면서 농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었고 1991년 밀양전문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됐습니다. 1993년 4년제 밀양산업대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99년 밀양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006년 부산대학교에 통합되어 지금의 모습인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가 됩니다. 역사만 보면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의 전신인 밀양대학교가 훨씬 오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 1946년 해방 후 부산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가 되었고 밀양대학교는 1923년 일제강점기 때 생긴 곳으로 두 학교 다 역사적으로 많은 스토리가 있는 대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지붕 아래 있죠. 최초 밀양대학교는 1991년 전문대 시절 창원대학교와 통합이 거론됐다고 하는데 창원대학교 교수들이 반발하면서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04년 부산대학교와 통합되었는데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1년 그 시절은 아무래도 서열을 많이 신경 쓰는 꼰대 사회였죠. 그러니 급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창원대학교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2004년에는 창원대학교보다 급이 높은 부산대학교와 결국은 통합이 되었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학생으로 입학한 건 통합 이후인 06학번 이후이고 05학번 이전 학생들은 통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산대로 전과한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밀양대에서 없어지는 과 중에서는 산업건축, 산업토목도 부산대 건축학과 토목공학과로 합쳐지고 밀양대 레저스포츠학과는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로 밀양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는 디자인대학 애니메이션 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밀양대 자율전공은 부산대의 모든 과를 갈 수 있었고 2005년 전까지만 해도 당시 밀양대는 산업대학으로 경상도 최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원래 전문대학이었다가 4년제로 전환된 대학이고 실업계 출신이 절대다수였으며 산업대 특성상 인문계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나 수능 점수 안 보고 들어가던 늘 미달에 시달리던 학교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부산대에 통합된다고 하니 경상도 최하위권 수준의 당시 밀양대 학생들은 경상도 최상위권 수준의 부산대 타이틀이 생긴 것입니다. 05학번 이전 학생들은 학적이 부산대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는 부산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단과대로는 생명지원과학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학부 과정은 생명자원과학대학만 밀양 캠퍼스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노과학기술대학은 대학원만 있습니다. 캠퍼스 시설은 우선 깨끗합니다. 시설이 정갈하고 조경도 관리가 잘 돼 있었고 건물도 한마디로 세피합니다. 참 관리를 잘하는 대학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로가 없으며 주변 상권이 열악해 보였으니까 안에 신경을 쓰는 거겠죠. 밀양시에서 투자를 안 하는 느낌? 뭔가 밀양시는 전에도 느꼈지만 교육에 투자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부산대학교라는 네임밸류 있는 대학의 캠퍼스가 들어왔는데
대학로는 좀 그렇죠. 지금 밀양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도 부산대 본교로 전과나 편입, 반수 등으로 밀양 캠퍼스를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힘들게 통합했고 처음 시작은 원대한 목표를 가졌을 건데 부산대 명성에 맞게 잘 운영하셔서 승승장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부산대학교 그것도 밀양 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전 밀양이 좋습니다. 전도연.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엉클준 고향이 밀양인데 저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이렇게 밀양대학을 소개해준 황태TV 유니버시티인가요? 예,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있네요. 예, 예. 예, 밀양대학교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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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기까지 엉클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예,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방대학교 화이팅입니다.